여러분들 혹시 과거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거 진짜 안타까운 사건이지. 괜히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봤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성수대교 붕괴는 부상자 17명과 사상자 32명이 나온 아주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는 시공사가 기술력이 부족한 상태로 부실 공사를 하고 이후 관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인재이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부실 공사 때문에 문제가 있는 다리가 있다고 하네. 바로 성산대교. 성산대교는 마포구 망원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연결하는 다리로 최근 보수공사 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일단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철근을 정확한 간격으로 배치해두지 않아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든지 애초에 필요한 부품을 빼고 공사를 진행해 부실 공사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고, 심지어 콘크리트 바닥판에는 900개나 되는 균열이 있었는데 그냥 대충 보수하고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보고해버렸네? 아니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성산대교가 한강에 있는 다리 중 두 번째로 통행량이 많은 곳입니다. 이 말은 즉 만약 이 다리가 무너져 버린다면 과거 성수대교 붕괴보다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서울시는 공사를 진행한 시공사를 처벌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건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서울시의 잘못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보수공사 진행한다더니 성산대교는 안전하냐 이 새끼야? 제2의 성수대교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40분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성수대교 붕괴. 이 사고는 성수대교 다리 일부가 붕괴하여 한강으로 추락한 일이었죠. 그런데 사고가 발생했던 시간은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출근도 하고 학생들은 등교도 하는 시간대이다 보니 정말 큰 피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버스와 승합차 그리고 승용차를 포함해 총 6대가 함께 추락하면서 17명이 다치고 3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되었죠. 그리고 이 사고가 더욱 안타까운 이유는 자연재해가 아닌 사람에 의해 발생한 인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쪽에 성수대교 공사를 진행할 시공사 맞지? 왜 이렇게 믿음이 안 가게 생겼지? 공사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어? 그럼요. 제가 또 이런 일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저만 믿고 맡겨주세요. 뭐 그렇게까지 말한다면요. 좋아, 한번 믿어보겠어. 잘해보라고. 나이스. 그런데 뭐 어떤 식으로 지어야 하는 거지? 몰라. 그냥 대충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성수대교가 매우 허술한 상태로 지어졌단 겁니다. 게다가 성수대교의 관리 감독을 맡은 사람들도 제대로 일하지 않았고 결국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사고로 이어지게 된 거죠. 기술력이 떨어지는 곳에서 발생할 법한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으니 이런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하는데, 무려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현재 이런 끔찍한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고 하네.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최근 안전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성산대교였죠. 먼저 성산대교는 1980년에 완공된 40년이 넘은 다리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어진 지 오래되기도 했고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후 안정성에 더욱 민감해지면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보수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하죠. 보수공사라고 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고치는 공사를 말합니다. 보수공사를 통해 사람들은 좀 더 안전하게 건축물과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오히려 보수공사를 진행한 성산대교가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산대교는 지난 2017년부터 보수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남단, 북단, 본교로 나누어서 성능 개선 공사를 시행하는 중이라고 하죠. 현재 1단계 북단과 2단계 남단에 대한 공사를 완료했고 지금은 본교에 대한 성능 개선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수공사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북단과 남단은 매우 튼튼해야 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남단 공사가 종료되고 겨우 1년이 지난 2022년 3월 문제가 발생했다는 기사가 올라오네. 그 기사는 다름 아닌 남단 구간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것이었죠. 여기서 말씀드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란 완전 정비된 공장에서 제조된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제품입니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는 공장에서 만들기 때문에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고 시공 기간도 단축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서울시도 기간 단축을 위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을 사용했는데 이곳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뭐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당연히 서울시는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나섰는데요. 협동조사단을 꾸려서 2022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정밀 안전 진단 및 전문가 기술 심의에 들어갔죠. 그렇게 조사를 마치고 서울시 측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임시로 설치한 바닥판 위에서 크레인이 새로 설치할 바닥판을 옮기다가 하중이 가중되어 균열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설계 오류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탱하는 힘은 충분해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결론이었죠. 게다가 합동조사단 위원장은 40톤 덤프트럭 2대가 반복해서 돌아다니며 안전성 실험까지 마친 상황이라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해도 된다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이 말을 믿고 계속해서 성산대교를 이용해왔던 거죠. 뭐야, 그러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거잖아. 서울시가 안전하다고 못을 박았는데 왜 난리인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물론 서울시는 안전하다고 말을 했지만 성산대교 보수 과정을 보면 뭔가 좀 그래.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는 남단, 북단, 본교로 나누어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주를 진행할 때도 3개로 나누었다고 하죠. 뭐 이렇게 분할 발주를 하게 된다면 공사 속도는 조금 빨라질 수 있으나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업 규모가 크면 클수록 안전에 대해서도 더욱 엄격하게 따지게 된다고 하는데 성산대교는 3개로 쪼개면서 사업 규모가 작아졌고 안전 기준도 그만큼 완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산대교 보수공사는
규모가 커서 자본금 5억 원 이상과 중급 이상 기술자 2명을 포함한 건설 기술인 6명 이상이 필요한 토목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로 입찰이 진행되는 게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 2억 원과 초급 이상 건설 기술인 4명만 있으면 되는 시설물 유지 관련 면허를 가진 업체를 입찰 자격으로 두기도 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 안전하다는 합동조사단의 말과는 다르게 성산대교에 뭔가 문제가 가득할 것만 같은데, 실제로 서울시가 합동조사단과 별개로 실시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네. 이 말은 즉 성산대교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거지.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성산대교 상태는 어이가 없네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라고 하죠. 일단 콘크리트는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감사위원회가 성산대교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측정을 시행한 14곳 중에서 무려 9곳이나 허용오차 범위에 미달하거나 추가했다고 밝히고 있죠. 심지어 북단의 바닥판 설치가 끝나고 2020년 3월 24일부터 시행된 초기 점검 결과 900개의 균열 등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시공사가 결함 사항을 감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보수를 진행한 뒤 2020년 12월에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던 거야. 그리고 2021년 7월에 시행한 정밀 안전진단 용역에 따르면 510개의 균열 등 결함이 발견되어 시공자가 실시한 임의 보수조차 부실하게 시행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죠. 뭐 이것만 해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이음부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콘크리트가 굳는 동안 인접 구간 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진동과 기타 외부 요인에 의해 바닥판의 이동 및 재료 분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 이번 사고를 막기 위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하나에 약 5개의 진동 방치 장치를 설치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라? 시공사가 진동 방치 장치를 전부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콘크리트를 부어버렸다고 하네. 이건 콘크리트가 굳는 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보수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제대로 측량도 안 하고 바닥판을 만들었고, 이로 인해 크기가 맞지 않아 최대 10cm까지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고 하죠. 심지어 바닥판을 만든 업체는 제대로 된 자격조차 없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성산대교 북단 바닥판을 만드는데 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가 다른 업체 실적을 통해 하청을 맡았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미친 건가 싶지만 남단은 더욱 심각한 상태야. 남단의 바닥판을 만든 업체는 무면허의 관련 기술조차 없는 업체였단 거지. 이런 문제들 말고도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 공기량 시험 등 각종 품질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등 그냥 개판보다 못할 정도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하죠. 이게 심각한 이유는 문제를 발견하지 못해서 만약에 성산대교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엄청나게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성산대교는 강남과 강북에 인터체인지를 가지고 있어 교통량이 많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씀드린 인터체인지란 도로나 철도 따위에서 사고가 일어나거나 교통이 지체라는 것을 막기 위해 교차 지점에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신호 없이 다닐 수 있도록 한 시설을 말합니다. 주로 교통이 혼잡한 곳이나 고속도로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성산대교는 하루에 약 15만 대 정도의 차량이 지나다닐 정도이고 한강 다리 중에서 두 번째로 통행량이 많은 곳이라고 알려져 있죠. 만약 이런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생각도 하기 싫은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게 뻔해. 결국 지금으로선 이런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성산대교 책임자들은 뭐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당연히 성산대교 시공 과정이 엉망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믿고 맡겨놨더니 공사를 그따위로 진행해? 진짜 제대로 된 부분이 없네. 그런데 이게 우리만 잘못한 거야? 얘들이 제대로 감독 못한 책임도 있잖아. 그래 맞지. 야 얘들은 왜 저딴 곳을 뽑은 것도 모자라서 감독도 제대로 안 하고 일을 이따위로 만들어? 죄송합니다. 전 저쪽에서 알아서 잘할 줄 알았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안 되겠다. 입 벌려 징계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는 공사 발주 부처와 감독 부처가 싹 다 징계를 때리고 있다고 하죠. 게다가 성산대교의 균열 등이 시공사의 부실 공사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으니 시공사들도 그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시공사의 기관 경고, 별점, 업무 정지 등의 조치를 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친 뒤에 행정 및 법적 처분까지 나서겠다라는 말도 했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서울시도 이 문제에 책임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성산대교 보수공사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성산대교를 3곳으로 분할 발주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거였죠. 이에 대해 서울시는 당시엔 분할 시공이 일괄 시공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규정에 근거해 분할 발주했고 불법은 아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분할 발주가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죠. 하지만 문제가 된 것은 분할 발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합동조사를 통해 안전하다고 발표한 것도 문제가 되었죠. 사실 조사 기간은 1개월에 불과했고 조사도 임시 작업대가 있던 구간에서만 실시되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 말은 즉 정작 다수의 균열이 발견된 곳은 조사 위치가 아닌 곳이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가 성산대교가 안전하다고 시민들을 속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거죠. 이렇게 성산대교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2023년 3월에 성산대교 교량을 전수 재조사한다고 하는데 하루빨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자 그럼 부실공사 걱정 없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